이런 환율 1,500원이 당신의 아파트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벼랑 끝에 있죠. 환율 1,500원. 이 숫자를 마주할 때 그저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이 비싸지는 문제라고만 보셨나요? 혹시 이 숫자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한순간에 무가치한 콘크리트 덩어리, 빈껍데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벼랑 끝에 있죠. 그때는 외환이 고갈된 문제였지만 지금은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복합적 위기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류 언론이 애써 외면하고 쉬쉬하는 동안에도 냉정한 시장의 비상벨은 이미 찢어질 듯 울려 퍼지고 있죠. 이 위기의 파도가 당신의 삶을 덮쳐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일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불안정한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은행의 움직임입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달고 위태롭게 숨쉬는 환자처럼 한국 경제는 지금 심상치 않은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죠. 최근 한국은행은 RP, 즉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유동성을 조절하는 차원을 넘어선 깊은 자금난의 징후로 봐야 합니다. 마치 한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려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며 겨우 숨통을 틔우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국가가 빚으로 빚을 막는 위험천만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에 돈이 부족하니 한국은행이 나서서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죠. 상상해보세요. 철없는 아들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빌려 쓰고는 다음 달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 상황 말이죠.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겠지만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버지는 물론 온 가족을 불안과 절망에 떨게 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빚을 막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지금 한국은행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바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혹시 모를 뱅크런 사태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까지 도입하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사태, 즉 뱅크런이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통화 승수 효과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그 돈이 은행을 통해 대출되고 다시 예금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실제 유동성은 처음 풀린 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불어나죠. 마치 작은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 물결이 끝없이 퍼져나가듯 혹은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듯 시장에 풀린 돈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가 빚으로 빚을 메우고 그 빚이 시장에 풀려 더 큰 빚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 이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도박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죠.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자 한국 경제의 암세포로 불리는 부실 PF 대출의 끔찍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우리 경제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암세포, 바로 부실 PF 대출의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부실 PF 대출은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생명을 다한 좀비와도 같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이 묶여 있거나 한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아파트 단지가 텅 빈 채 미분양으로 남아 대출금을 회수할 길이 요원해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개발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십조 원의 돈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갇혀버린 비극적인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좀비 PF가 지금처럼 거대한 괴물로 자라난 데에는 2022년 둔촌 주공 사태 당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금융시장은 이미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울리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었지만 정부는 과감한 칼날을 들이대기보다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시간을 벌기에 급급했죠. 마치 몸에 생긴 작은 악성 종양을 발견하고도 괜찮을 거야, 저절로 나아질 거야 하며 방치했던 것과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고통스럽더라도 단호하게 도려냈더라면 지금처럼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골마가던 부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이제는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말기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썩은 환부를 제때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건강한 살점까지 모두 갉아먹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형 건설사와 이들과 얽힌 금융사들은 이 부실 PF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절망적인 허우적거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실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한국은행이 시장에 풀고 있는 막대한 유동성, 즉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 결국 이 좀비 건설사들의 생명 연장 장치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그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부실 사업들을 인공호흡기로 연명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은 당장의 파산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정부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계속해서 미루는 동안 한국 경제는 마치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위태롭게 버티는 말기 환자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건강한 경제 주체들마저 부실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등이 금융시장 곳곳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이 부실의 늪 속에서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기가 초래할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실의 전염병이 건강한 경제 주체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등을 함께 확인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그 부실의 늪 속에서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기가 초래할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먼저 깊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의 습격이죠. 지금껏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이끌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은 이제 한국 경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빌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요. 분양 수익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의 그림자는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중은행권에 비해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이들 기관은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깊이 관여되어 있죠.
만약 PF 대출 부실이 현실화되면 이는 단순히 몇몇 건설사의 도산을 넘어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증권사나 저축은행 건물마다 압류 딱지가 붙고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실제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자 금융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가장 큰 자산이자 보금자리인 주거 안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그리고 역전세 대란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 일상의 암울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아슬아슬하게 웃도는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어렵게 모은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런 방어막 없는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 거대한 위기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 개구리는 그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우리 경제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위기의 전조를 피부로 느끼며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부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구조 조정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극명한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먼저, 만약 우리가 이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국가 부도의 벼랑 끝으로 접어든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을 넘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겁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생필품과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우리의 생활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평생의 노력을 담아 어렵게 마련한 우리 집 아파트 같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30% 이상 폭락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과 불신, 그리고 폭동에 가까운 사회적 동요가 팽배하게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파탄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 비록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길인 바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길은 어떨까요?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병든 곳을 과감히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도산하게 되고 그 여파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온 국민이 함께 겪었던 것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강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시장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완치를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과 힘겨운 항암 치료를 감내해야만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듯이 우리 경제도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튼튼한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는 병든 경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깊이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갈래 길의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의 현명한 결단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갈래
길의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의 현명한 결단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길은 마치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돈으로 이 위기를 틀어막으려 한다면 말이죠.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RP를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잠시 위기가 봉합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같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원달러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감당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 두 번째 길은 고통스럽지만 생존하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썩어가는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부실 PF 대출을 정리하고 좀비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아픔이 뒤따르겠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겁니다. 마치 암 환자가 완치를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듯이 우리 경제도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튼튼한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복잡한 경제 지표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매일 아침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신호와 그에 따른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0년 동안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을 뜻하죠.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은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특히 기준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유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지표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면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이나 달러 등 안전 자산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죠.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이미 비상등이 켜진 것이고 1,400원을 돌파한다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국가적 위기에 준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조짐이 보인다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환해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RP를 매입한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건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가 심화되는 것처럼 국가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P 잔액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불어난다면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의심해보고 예금 분산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국내 채권 비중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만약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면 이는 국내 채권 시장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내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바로 뱅크런 조짐입니다. 특정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비상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나온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한 은행에 집중된 예금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거나 인출 가능한 현금을 일부 확보해두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신호들을 매일 아침 확인하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은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은 우리 경제에 숨겨진 신호들을 읽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이 지표들을 확인하며 다가올 변화의 물결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생존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2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3년 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한쪽 길은 위험을 외면하고 그저 흐르는 대로 상황을 지켜보는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마치 뜨거운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를 잃어갈 겁니다. 정부와 언론이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물가는 치솟고 부동산 가치는 폭락하며 힘들게 모아둔 재산의 30%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비극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다릅니다. 이는 용기를 내어 변화의 조짐을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 뒤에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났음을 목격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망설이는 동안 반박자 빠르게 움직여 기회를 잡았던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일궈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며 미래를 향한 현명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켜보는 관객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망설임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저하는 그 순간에도 시장의 판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한 실천에 나서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